여기 워크넷이랑 그리고 커리어넷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뻔하죠. 뻔한데 완전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거 하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볼게요. 이게 당신이 궁금한 세상의 모든 직업에서 궁금한 거, 지식 찾기에서 자기 직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지?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해서 요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자기 관심사예요, 계열이라는 거는. 자, 요것도 하나 캡처.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많이 던져요. 어떻게 던지냐면, 요런 방식으로, 키워드를 던져요, 키워드. 그래서 애들이 많이 관심 있는 게, 이걸 보고 애들한테, 일단 10개를 골라. 10개 동그라미. 그다음에 5개 별표. 그 다음에, 요 중에 3개 정도를 이제 형광펜에 해서 이렇게 뽑아낸 거를 가지고 키워드 연결해봐. 해서 아까 말했던 형태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캠프 진행할 때 이걸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하나하나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애들은 관심을 갖는 요소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의생명 같은 경우에도 애들 관심이 많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체크. 이런 하나하나에는 제가 신경 안 쓸 거예요. 틀에 대한 걸 설명드릴 거예요. 예술 같은 경우에도, 예술이라고 치면은, 키워드가 치죠. 빅데이터로.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뭐 ASMR, 뭐, 인터넷 라이브, 해서 애들한테, 이걸 끌어내서, 이제 자기들이, 찾아내게 하시면 되겠고, 또 찾는 것도 제가 나중에 데이터 드릴게요.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요즘 BTS 때문에, 뭐, 이렇게, 병 특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죠. 이렇게 찾아내서 주제를 뽑는 거예요. 광고 언론, 그거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도 가짜뉴스, 뭐 개인 방송, 애플리케이션, 아이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큰 틀은 계열에서 찾는다. 자기 관심사에서. 그래서 어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들이 찾아보게끔 하거나 어학이라 치면 또 여러 가지 뜨는 것들 중에 관심 있는 거를 찾아서 보게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혹은 인재상인데 입재상이 되어 있네. 자, 여기 보면 자, 전자전기공학부 한번 2개 정도 읽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전자전기컴퓨터공학기술의 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전기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시작. 컴퓨터공학,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기술에 대한 탐구 의욕이 강하며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 다양한 의견들을 시작.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통합할 수 수 있는 있는 리더로서의 리더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네, 좋아요.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 자, 학원가. 자, 공학적 응용에서 시작. 공학적 공학적 응용에서 응용에서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력을 겸비한 학생. 얘를 뽑겠다고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뽑겠다고 하면 입학사정관들의 뽑는 척도에 이거에 대한 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뽑을 때 이런 인재상을 뽑으라고 했는데 뽑는 요 체크리스트나 평가 척도에 이런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이제 학교에 맞는 학생 뽑으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드러날까요? 이런 요소들은? 뭐 이렇게 탐구 의욕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요소들, 그리고 실천력, 창의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디에 드러날까요? 과제, 탐구에 드러나는 거죠. 뭔가 줬을 때 얼마나 많이 파고드느냐.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그런데 그래서 각각 까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예요. 자기 계열에 맞춰서 그 계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및 정보의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전공 학문에 대한, 그래서 신소재 정도 갈 거면 약간 소재에 대한 가지 탐구를 해서 알아내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되고,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기획력, 기획이 뭐예요? 지금 이번에 뭐 최고의 기획자다는 책도 이미 나왔는데 소논문하고 똑같아요. 가설을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찾아내고 실행해보고 검토하고 만들어보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정리합니다. 자, 계열. 계열, 계열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풀어내시면 이게 지금 접근이 학생이 아무것도 모를 때 계열로 접근하시면서 하면 상담하실 때 쓰시면 되고,
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렵게 주지 마시고 이 아이가 관심 있는 거를 찾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자기스럽게 되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교과 연계로 들어갑니다. 교과 연계 좀 파트도 중요한데 자 요거 지금 들어오셨는데 우리 김재영 쌤이 만든 PT에 나와 있는데 이거 의미 있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할게요.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각각 과목별로의 특징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 또 한번 써서 과목별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가르쳤던 건데 에단이라는 게 있는데 미식축구에 있는데 얘가 약간은 그 뭐였죠? 조금 몸이 안 좋았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동기부여에 대한 걸 했는데 이걸 어디? 만약에 사회나 경영 경제 계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고 미디어 계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고 광고 미디어 미디어 계열의 주제 선정. 선정, 그 슈퍼볼의 광고 슈퍼볼 전략 및 광고 전략 및 성공 사례. 사례, 그리고 미식축구의 경제 가치, 경제적 가치, 한국 야구의 한국 야구의 경제적 가치. 이거 어떻게 내냐면 영과쌤이 이제 영어 지문에서 본인이 탐구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탐구해 보세요. 그럴 때 지문은 이걸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디? 사회나 경제 계열에 있는 친구 이런 것들. 그럼 약간의 어디? 만약에 의학 계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장애를 어떤 식으로 약간의 저런 장애 있을 때 오히려 다른 힘이 더 커지는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해서 장애인이 어떤 것들을 이겨내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요소를 이거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볼이라 했을 때는 슈퍼볼이 뭐다? 뭐 찾아보면 되죠. 지금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뜨니까 이거를 이제 어디? 수행평가 때, 발표 시간 때 짝짝짝 발표하게끔 쌤들은 유도. 그다음에 이게 딱 수행평가 떴을 때 부모님이나 이제 상담해 주시거나 이제 캠프 하시는 분들은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조사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지. 그래서 두 그룹이에요. 선생님들은 좋은 이제 수행평가를 만들어서 던져드리는 거. 그리고 지도하는 분들은 이걸 좀 더 애들이 구조적으로 잘 전달하게끔 하는 거. 그 구조라는 게 말했던 것처럼 주제 선정, 그거는 자기의 관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 통해서 자료를 응축시키고 그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 적고 발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응축시킨다는 게 이런 류의 이제 사이트, 구글, 데이피아, 그리고 논문, 그리고 KOCW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저는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관심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미식축구, 한국야구의 경제 가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뽑을 수가 있다라는 예시예요.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자, 근데 이걸 또 재밌게 풀어볼게요. 똑같은 영어 지문이에요. 에단이라 나오는데 사범대 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 인식 교육 그리고 장애에 대한 청소 인식이라고 해서 접근을 달리한 형태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닌 복잡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답이 하나가 아니라 관심사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본인의 관심사의 답이기 때문에 뭔가를 뭐가 맞는 거지라고 접근하기보다 그 모든 게 제가 하는 모든 거에 아이에게 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해나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턱대고 달려가는 친구한테는 정해주세요. 주제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좀 더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기 알기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서 뽑아낸 다음에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 계실 때도 좀 더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그래서 그 진로 활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바깥에 계실 때도 상담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 늘 계열 검사를 깔고 하거든요. 계열 검사를 한 뒤에 그 계열에 관심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과 선택을 하고 가지고 학생부를 하고 가지고 가제 탐구를 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너무 이게 뭐지 사상 누각이 확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도 너무 좋죠 하기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엄청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그래서 교과 수업에서 시작해서 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미디어에 대해서 딱 치면 쏟아집니다. 나무 위키, 위키피디아. 요즘에 워낙 공동 작업된 지식이 응집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쓰시면 됩니다. 경영, 경제, 부의 재분배.
기본소득법. 그리고 유튜브를 애들이 제대로 쓰는 걸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냥 즉흥적이 말고 부의 재분배, 기본소득법이라고 치는 순간 얄궂은 영상들은 사라져요. 유의미한 영상만 남기 때문에 유튜브 꺼내 이거 활용해 라고 하면은 그런 거 한 3번 정도만 유의미한 거 치면 이상한 거 안 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3개 정도만 유의미한 거 치면은 유의미한 것들이 이제 앞쪽에 뜨기 때문에 아까 애들이 유튜브에 뜨는 걸 바꾸는 애들의 뜨는 걸 우리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애들 들어가면 오락, 뭐 음악, 뭐 이런 저는 너무 즉흥적인 것만 있는데 이불로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 와서 자꾸 클릭하게끔 해서 아이들 뜨는 것들을 좀 바꿔주는 것도 저는 교육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